들 안녕. 취준진담의 찰스 형이야. 형이 이제 이번에 구정 연휴 기간인데 오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는 그 단점에 대한 얘기, 뭐 보완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개선 필요점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단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취업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 보통 뭐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이제 면접 과정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형도 사실 형이 지난주에도 계속 면접을 많이 봤는데 형도 웬만하면 이걸 물어보는 편이야. 근데 뭐 물어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보통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장점에 대한 거를 강조해서 쓰기 마련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평가자들이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더 파악을 해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걸 반드시 묻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가 얼마나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뭐 A가 내 단점이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재잖아.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사실 동생들이 단점이 뭔지 뭐 자소서에 쓰세요 아니면 면접에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당황하기 마련이야. 왜냐하면 이건 나는 사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취업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괜히 내가 이거 말했다가 뭔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두 번째야. 그래서 쉽게 잘 대답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팁을 형이 오늘 준비를 해봤고, 팁은 총 세 가지야. 그래서 이 팁 세 가지를 팁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팁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만 해도 되고, 세 개를 다 해도 되는데, 어쨌든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형이 말해주고 싶은 팁은 장점과 단점을 페어로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뭐 형이 이거는 되게 자주 쓰는 방식이고, 형이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이거를 그 면접에서 말씀을 드렸었어. 그래서 형이 썼던 거를 예시를 들어줄게. 그래서 찰스님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굉장히 멀티태스킹에 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제가 스스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하나의 일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그 일의 퀄리티를 높여가고 그 일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일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뒤에는 뭐 또 다른 팁이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장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단점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형이 말했던 대로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하나의 일을 꼼꼼히 하는 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누군가 뭐 찰스라는 사람의 단점이라기보단 세상 사는 이치가 그런 거야. 일을 빨리 하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을 꼼꼼히 하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뭐 내가 남을 잘 챙기면 나를 좀 못 챙길 수밖에 없고, 그치? 내가 차분한 성격이면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항상 페어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페어로 해서 장점에 해당되는 페어를 먼저 말을 해. 그래서 저는 사람을 너무 잘 챙겨가지고 항상 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거에 부과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다. 남을 많이 챙기다 보니 저 자신을 챙기고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항상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단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앞에서 페어인 장점을 얘기하는 시간은 절대 전체 시간의 4분의 1 정도를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서두에만 탁 던지고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야 돼. 이게 막 4분의 1을 넘어서 3분의 1, 2분의 1을 되면 얘는 단점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왜 장점 얘기한 거야? 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그래서 절대 요거는 살짝 서두에만 언급을 하고,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은 이 저 장점에서 파생되는구나 라고 그 정도만 면접관들에게, 평가자들에게 인지시켜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첫 번째 팁이야. 두 번째 팁은 스타일에 대한 단점을 말하는 거야. 보통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은 능력적인 부분에 대한 단점이 많아. 내가 이걸 잘 못한다. 내가 이걸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업무 능력, 실제로
동생들이 취업을 해서 발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능력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아까 말했지만 동생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거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떨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동생들이 염려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가 점수에 연결될 수 있게 내 능력적인 부분, 제가 이건 정말 못해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 안 돼. 형이 들었었던 것 중에 들었었던 단점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제가 사실은 아침에 잠이 많아서 되게 지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항상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업무의 성실도에 대한 문제잖아. 성실도는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잖아. 이런 거를 답변해서는 안 돼. 형이 그래서 권유하는 어떤 단점의 종류는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야. 이제 높고 낮음, 잘하고 못함이 있는 게 아니고 스타일. A처럼 할 수도 있고 B처럼 할 수도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뭐 앞에서 페어 얘기할 때도 나왔었던 부분인데 업무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초안을 빨리 뽑고 빠른 속도로 목표치에 다가가는 빨리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스타일이야. 일로 해도 되고 절로 해도 돼. 그런 것들 중에 내 단점을 고르면 좋아.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업무를 항상 빨리 하는 버릇이 있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단점이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거나 좀 작은 미스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스타일에 대한 단점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남들은 A처럼 하기도 하고 B처럼 하기도 하는데 저는 B처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좋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좀 들어줄게. 뭐 영업 직군에 동생들이 지원을 했어. 근데 영업 직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동생들이 단점으로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잘 못 대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 서류를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영업 직군을 뽑는 거에선 이거는 잘하고 못함이 된다고. 영업 직군 핵심은 그것이 서면이 되었건 전화가 되었건 이메일이 되었건 페이스 페이스가 되었건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못한다고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단점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 사람이 되면 정말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고 그 사람과 정말 10년이 넘게 끈끈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지만 처음에 조금 낯을 가려서 처음에 누군가를 대하는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 대하는 거에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는 빨리 친해지고 처음부터 친해진 사람이 있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의 관계는 좀 얕을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천천히 친해지지만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스타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막 내가 진짜로 이게 단점이야. 그럴 수도 있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능력적인 단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스타일의 단점. A로 할 수도 있고 B로 할 수 있는데 저는 B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좀 단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꽤 괜찮은 방법이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을 할게. 세 번째는 그 단점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앞에 두 팁은 어떤 단점을 고를까에 대한 얘기였다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건 동생들도 다른 뭐 많은 취업을 했던 선배들이나 뭐 취업 팁을 써놓는 것들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극복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극복을 했던 사례가 있으면 굉장히 제일 좋겠지.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남들 앞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소심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회장이 되어서 남들을 리드하는 경험을 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현재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것처럼 뭐 어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얘기해주면 가장 좋겠지. 아까도 말했지만 단점을 파악하고 있고 단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냐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했다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좋고 솔직히 말해서 단점이 그렇게 극복이 많이 돼버렸으면 그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향후 제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최소한 의지 표명이라도 해서 내가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제 단점입니다. 라고 말을 끝내는 게 아니라 뭐뭐가 제 단점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뭔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내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동생들, 오늘 형이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소서, 면접에서 동생들이 그 단점들을 어떻게 대답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형이 말한 팁은 총 3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는 페어로 말하라.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묶어서 제 장점이 이런데 이 장점이 있다 보니 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페어로 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타일에 대한 부분, 능력적인,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적인 단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A로 갔더니 뭐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말해라 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얘기를 다 했어.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극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혹은 할 예정입니다 라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꼭 반드시 언급해줘라, 이렇게 팁 3가지를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동생들이 자소서, 면접에서 단점을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형이 말해줬던 팁 3가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좀 더 동생들 취업 성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형이 얘기해줬던 팁이 동생들이 이제 취준, 취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형은 또 다음에 단점 말고 또 다른 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팁들을 찾아서 동생들한테 도움 되도록 한번 또 준비해서 영상 찍어볼게. 자, 그러면 동생들 설 연휴 잘 보내고, 동생들 안녕!